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여보세요. 네, 총재님 안녕하세요. 응, 총재님 혹시 지금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짧게. 예, 총재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몰락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응.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우리 국민들을 향한 총재님의 희망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어려워야 후경련 공약이 보여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예. 그 배가 고파야 이제 내가 보여.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도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낸 여야의 미래를 두고 있다니까. 여론조사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더 어려워지면은 이제 내가 보일 때가 오지. 내가 그 상태를 봐서 바이러스를 조절해야지. 예, 총재님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응.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컨텐츠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거를 방송을 해가지고 찍는 건데, 이런 먹는 거만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 중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에 몇백만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달성하는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유튜브계에서 먹방은 굉장히 인기 있는 컨텐츠 중 하나인데요. 주 내용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카메라 앞에 왕창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시청자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먹방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잘 이유도 모르겠고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근데 총재님께서는 먹방의 인기 비결 그걸 아실 것 같은데, 이 먹방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흡입과 네. 배설이거든. 네. 그러니까 입에 집어넣는 거, 또 배설하는 거, 그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먹방은 흡입이잖아. 입에다 삽입하는 거잖아. 섹스도 삽입이고 입에 예. 넣는 것도 삽입이야. 그리고 또 배설. 섹스는 또 배설이란 말이야. 왜 섹스가 인기 있냐면 삽입하고 배설이 동시에 들어있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 넣어야 되고 배설은 항문으로 가야 되는데 섹스는 넣고 배설하고 동시에 일어나. 흡입과 배설이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섹스를 되게 좋아하듯이 본능적인 거란 말이야. 먹방은. 예. 먹잖아. 예. 본능을 자극한다. 본능을 자극해요. 흡입할 수 있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또.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것보다 섹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섹스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 그럼 또 맛을 보잖아. 나는 그 흡입 과정이 전부 붉은색을 많이 써요. 붉은색이 뭐예요? 성적인 색깔. 점점 그 색깔을 양념이 진해지는 거예요. 컬러.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성적인 충동이 와요. 떡볶이를 먹는다 그러면 그걸 입에다 넣는 거 보면 성적인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또 뻘겋단 말이야 또. 예. 그러니까 이 PD들이 묘하게 그 음식을 가지고 성적인 걸 낸다고. 예. 그럼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음식에서 성적인 게 나타나 쾌감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음식 맛을 느낄 때, 조금씩 뭘 씹어 먹을 때, 예. 남녀 질서 부동석이 되는 거야. 여자를 안다니까? 그냥 우유 먹을 때는 여자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분들은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먹게 만든 건가요? 7살만 되면 따로따로.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 같은 자리 못 앉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방이 많이 뜨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또 질문이, 응, 쯔양이라는 여성 유튜버가 있는데, 응, 이 여자가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한 끼에 다 먹어요. 응, 예를 들어서 삼겹살 15인분이랑 초밥 100접시를 함께 먹는다든지, 응. 또는 곱창, 막창, 대창 합쳐서 25인분을 한 번에 먹는다든지, 엄청난 대식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요, 몸무게는 한 5, 60kg에 키도 한 160밖에 안 돼요. 근데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몇십 인분씩 먹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총재님, 사실. 근데 이런 왜소한 체격을 가진 여자가 보통 사람의 몇십 인분은 거뜬히 먹어치우는 이런 능력, 이런 대식가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총재님? 위가 강하지. 위요? 위가 강해. 네. 위가 강한 녀석. 예. 음. 위가 강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몸 체형이 위에 소화 기능이 강한 사람이. 선천적인 건가요? 그렇지, 후천적인 게 아니지. 대식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대식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거. 총재님은 이렇게 많이 먹는 식습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그거는 조심해. 총재님, 그러면은 또 식습관 해가지고 궁금한 게, 총재님의 식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나는 저 소식까지. 소식가. 음.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총재님은? 한 두 끼 먹는데 적게 근데 총재님이 하늘궁에서 오시는 지지자분들과 같이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드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아침에는 보통 무엇을 드세요, 총재님? 아침에 안 먹지 뭐 거의 뭐 총재님 새벽 한 4, 5시에 일어나시잖아요. 물만 먹지 물을 많이. 아, 물 마시고 응. 물 마시고 등산 가시고. 그래 물 마셔. 아, 그렇군요. 공복에 등산. 응. 그러면 또 총재님 그 국민들이 건강해질 식습관, 총재님께서 이 국민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의 건강식품. 예, 예. 건강식품이 있잖아. 건강식품. 도노다소. 네. 적게 성질 내고 많이 웃는다. 아, 네. 도노다소가 첫 번째고 도욕다시. 적게 욕심내고 많이 베푼다. 도원다행.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한다. 소육다체.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는 많이 먹는다. 소당다과. 당근은 적게 먹고 과일은 많이 먹는다. 소식다정. 예. 밥은 적게 먹고 마음은 편안하게 한다. 명상을 한다. 소의다욕. 옷은 적게 입고 무욕을 많이 한다. 소번다면 건강은 적게 하고 잠을 많이 잔다. 소성다보. 차는 적게 타고 많이 걷는다. 소염다수. 소금은 적게 먹고 물을 많이 먹는다. 이래가 10개야. 와, 네. 이거를 하면은 일단 건강은 보장이 되지. 아, 예, 총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옷을 적게 입고 목욕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옷을 응. 적게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황사가 많잖아. 황사가 많을 때는 우리가 옷을 적게 입으면 피부가 호흡을 해. 그럼 피부가 호흡을 하기 좋게 해주면 코로 호흡을 많이 안 해도 돼. 아, 그렇군요. 황사가 적게 들어가잖아. 황사가 많은 철에 옷을 많이 입고 있으면 쓸데없이. 그러면 황사가 코로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모욕을 자주 하면서 옷을 적게 입으면 피부가 호흡을 엄청나게 해버려. 그러면 숨이 안 가파. 그러면 황사가 있을 때는 깊이 호흡을 하면 안 돼. 그냥 일반 가벼운 호흡을 해야 되거든. 그럴 때는 가능하면 피부로 하고 코로는 적게 해야 돼. 피부가 호흡을 하거든. 피부를 비닐로 싹 덮어버리면 숨이 엄청 가파요. 피부는 황사가 안 들어가. 아무리 숨을 써도. 그러니까 예. 옷을 짧게 입고 모욕을 자주 하면 피부가 호흡을 잘해. 그러면 웬만한 거는 코로 안 해도 코로 호흡을 하니까 코는 천천히 숨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럼 몸이 좋아지지. 아, 그래서 이거- 소유자족이에요. 알겠죠? 네, 총재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어. 그 다음 질문으로 어제자 뉴스인데 폐렴보다 무섭게 퍼지는 중국인 혐오, 침뱉고 출입 막고 막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한 폐렴 공포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염병이 처음 시작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선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유럽 등 서구에선 동아시아인 배척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인종주의 공포에 불을 붙였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일본, 홍콩, 베트남의 일부 식당과 상점에는 중국인 거부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선 온라인 뉴스 댓글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협중 메시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바이오 테러리스트라고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내에서 점점 확산되는 반중, 협중 정서. 총재님은 이러한 한국 내 반중 정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생적으로 바뀌어요. 손을 씻고 너무 황사를 많이 배출한다거나 공장에서 너무 오염을 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 사람이 드나드는 식당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는 미국도 난리가 나 있잖아. 전 세계에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거든. 그 차이나타운들이 비상이 걸렸지. 손님이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원료는 전부 중국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식음료가 하면 차이나타운은 문 닫는 거야. 초비상이지.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고 현관문 들어갈 때 중국 사람이 다 만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200만 명이 외국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네.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중국 사람이 앉은 거잖아. 뭐든지 수도꼭지를 만져도 중국 사람들이 만진 거잖아. 그런 게 이제 좀 위험하지. 예. 그런데 허경영을 부르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안전해. 네. 총재님 지금 편의점이세요? 편의점. 아, 그래요? 아, 예, 총재님 그러면 그 다음으로 총재님 또 우리나라에 반중 친미를 구호로 내거는 정치 세력도 있고 또 그러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 중에서 중국 사람이 전 세계에 부자재를 담당하고 있어 지금. 우리 자동차 분석도 거기서 오잖아. 예. 중국 사람을 박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 중에 가끔 댓글로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총재님이 반중 친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친미도 좋아하고 중국도 중요하지. 중국도 예. 불가근 불가원, 미국도 불가근 불가원. 알겠죠? 이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가깝지 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 앞으로의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외교 정책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 나는 세계 통일이지, 그때는. 이제. 아, 예, 예.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요. 총장님 마지막으로 어. 또 다른 뉴스 하나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총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저격하다. 뉴스 제목 이거예요. 윤석열 신라젠 수사팀 보강하라. 뉴스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라젠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15년 개최된 신라젠의 팩사백 기술 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있다는 등 윤석열 총장이 유시민 이사장을 저격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윤석열 총장이 요즘 청와대 권력과 대립하느라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왔어요. 지난달 31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이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10.8%의 지지율을 얻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청년에게 드릴 질문이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 차기 대선 후보로 올라왔는데 다음 대선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후보로 올라가도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나? 없나요? 있나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나라 또 망하게 하려고 그래. 맞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갖다 그래? 그 괜히 국민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고생 더 해봐야 돼. 맞습니다. 정책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뭐 대통령 후보로만 하면 되나? 맞습니다. 그래요. 예, 총리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